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엘살바도르 최근 근황과 비트코인 관련 소식 그리고 금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엘살바도르 요 시점에서 가장 고점일 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초록색 점선이 다 거래했던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때는 되게 호구 소리 듣고 되게 바보 같다라는 지칭을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입을 하면서 평단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평단이 대략 한 41K 정도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손익분기점이 이제 잠깐 넘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만약에 모아갔다고 하면 그래도 언젠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온다. 그걸 시간으로 극복을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도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매각을 하면 47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형태로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서는 막 엄청나게 비난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ETF 구간대가 열리게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만간은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따른 이런 또 이미지가 어떻게 또 바뀌어 갈지 그리고 앞으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향이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건 베팅의 배경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22년도 기준으로 명목 GDP가 325억 달러이고요. 부채가 2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이제 기복이 좀 큰데 대략 한 평균적으로는 2.6, 2.5% 정도가 나왔고요. 1인당 GDP는 대략 4,500달러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600만 명 정도이고요. 급빈층은 4.1%에 10만 명당 살인 52건으로 세계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의 베팅했던 그 규모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규모는 생각보다 크게 베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베팅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만큼 진심이다라고가 아니고서야는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맘먹고 베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예토 전생 이건 뭐 나루토에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제 다시 죽었던 애가 다시 회생해서 돌아온다. 이제 루나 클래식, 루나, 오르디, FTT 그리고 테라, 클래식 이렇게인데요. 최근에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소각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제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유통량이 가장 많은 루나도 이제 두 가지 루나가 있고 에어드랍을 최근에 받았던 그 루나가 가장 그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루나는 너무 유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새롭게 갈아탄 루나가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에어드랍 받았던 루나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 위치는 테슬라를 제키고 지금 10위권에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발란치 66% 수익 중인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비 부분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베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 부분으로 대부분 거래들이 좀 입금이 들어왔던 측면도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발란체가 RWA 생태계도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아발란체 길을 잘 말끔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반감기 네 번째 정도이죠. 이 시점에서 4월 달에 있는
경우가 이제 이번 12월 달 빼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험 자산인 만큼 이전과 똑같이 진행될 거란 것을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좀 맹신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마스터 플랜을 상당히 의존성 있게 보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고래에 있는 손바퀴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채굴회사나 나머지에 있는 그런 관계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반감기 이전 때에 가까워질수록 판매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 때에 뭐 물량이 나온다고 쳐도 그만큼 가치 부분을 알아서 우리들끼리 연합을 해서 최대한 적게 팔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충분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확률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정을 보게 되면요, 뭐 카바 12월 7일 메인넷이 있고요, 아이콘, 질리카, 스텔라, 업비트 지갑 업그레이드가 12월 7일 날 있습니다. 체링크의 마이그레이션도 7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 오션 드라이브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리브랜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르디도 좀 많이 미쳐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제 좀 관계도가 있죠. BRC20 쪽에 있는 민코인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민코인 쪽에 BRC20 쪽으로 돈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나중에 따로 영상할 시간이 나면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요즘 분위기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왜 많이 못 올라갈까요? 그거는 여기에서 대충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뭐 한정된 돈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과자도 있고요, 우유도 있고요, 뭐 먹을 게 한 4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17, 18년도 때는 이 먹을 게 요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을 게 2가지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즉,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이 BRC20이라는 생태계가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여기에 돈이 나눠 먹기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괜찮냐? 그건 유저가 판단을 하겠지만, 또 고래가 판단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거래할 수 있는 범주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BTC 마켓도 생각보다 많이 거래량이 좀 더 줄고 이쪽으로 좀 더 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건 거래량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분위기에 조금 달라진 점은, 이더도 제 갈 길 가겠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BRC20이 앞으로 지금 좀 논란의 여지는 있어도 어차피 채굴회사의 수익비를 보존해 주려고 하면 BRC19도 뭐 어찌저찌 되던 간에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태계가 자리 잡힐 때 시가총액이 그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다 보면 아무래도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게, 카테고리가 그런 쪽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아예 다른 쪽이면 이제 자기가 자체적으로 좀 무언가를 퍼포먼스를 크게 보여주든지, 그게 아니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BRC20 내러티브 쇠주 스택스와 알렉스가 좀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STO도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STO 관련되어져 있는 주식, 국내 주식도 뭐 좀 얽혀져 있어서 뭐 30% 이상 계속 뭐 날뛰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생태계 현황도 오디널스와 같은 생태계 표준 탄생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의 고인물, 알트코인 고인물, 그리고 내가 뭐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알트코인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좀 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 평단을 한 번도 물타지 않았던 알트코인을 들고 있다고 하면 내 본전까지 안 올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 왜냐?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돈이 흘러가고 싶은 방향이 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금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달가워졌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요즘은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배제하고 만약에 금에 있는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지만 한 템포 더 나가서 본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금리 인하 내년 중반 이후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 예상 확률도 나오고 있고 시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번 많이 떠들어 댔으니까 저는 이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어차피 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실업률 대비와 그 다음에 뭐냐 어디냐 실업률 대비와 금과는 비슷한 비례 구도로 움직였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위치는 잠깐 조정을 나오고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대부분 원자재 연구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과거에 너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금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트코인이 과연 여기에 괴리 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 같이 따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또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금과는 과거의 패턴이 조금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율 추이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환율 추이도 거의 이렇게 낙폭이 크면 같이 추정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낙폭이 크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면 비트코인의 충격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의 등락폭이 너무 커버리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필요성은 있겠죠. 즉 이 환율 추이도 생각보다 1300원대에서 1200원 후반대 이 범주 안에서는 잘 깨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경기일수록 다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으로 또 준비했던 내용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 크레이머의 또 발언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진 크레이머가 알트코인을 멀리하라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은 또 반꿀러가 또 되셨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투자 수익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으며 시세로 볼 때 투자금 100% 했으며 그리고 수익도 올렸다. 하지만 매각할 생각은 아직 없다.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형.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한 번씩 소신 발언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예금 적금 2에서 4%고 투자를 할 때는 6에서 8%.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10에서 16% 정도를 대부분 투자 전략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션을 짜고 증권이나 뭐 이런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루틴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코인은 대부분 10배를 이제 지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10배를 만약에 베팅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과 투자와 연구를 정말 많이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일부분은 다 운도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걸 좀 잘 알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난 그런 거에 좀 재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꾸준하게 적립으로 모아가는 패턴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플랜을 알려준다고 해도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벌으려고 이 짓거리 하냐, 내가 이거 벌으려고 그 짓거리 하냐,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시드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시드가 높으면 이거 생각보다 크죠. 네, 10억에 6%면 6천만 원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거 뭐 주식에 12%씩만 하면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워낙 시드가 작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6% 해봐야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만 일단 보이고 아래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조차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신규 유저분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구독자님들에게도 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만약에 끄집어서서 코인을 한다라고 하면 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라. 그 선을 넘겨서 남한테 부담 주려고 하지 말고 아쉬운 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이걸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내가 그만큼 영화에서도 매번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도박에서 빚져서 어떻게 되는지 해외에서도 뭐 그런 카이즈 같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베팅할 그 정도 용기가 아니고서야는 한 3년, 4년 그걸 또 땡겨와서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것도 잘 수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TX 쪽에서 이제 판매 물량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약간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